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자가 조원태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주장했지만 비판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국내 첫 항공사 간의 M&A가 이 특혜 시비와 국유화 논란을 딛고 성공할 수 있을지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입의 전 바른미래당 의원 황용식 세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황용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 산업은행의 한진칼에 대한 투자, 이제 대한항공을 아시아나가 인수하기 위해서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한다. 이걸 놓고 조원태 회장을 위한 경영 지원이다. 지배권을 인정하기엔 지원해.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오늘 산업은행이 또 이 해명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주장을 산업은행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산업은행이 계속 지난번부터 브리핑을 해오는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네.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 산업일 수 있는 항공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아시아나 항공의 또 주채권 은행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본과 동시에 이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좀 살려보자 예. 이런 취지와 명분인 것 같은데 네. 이를 두고 좀 논란도 있고 의문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딜이 아무튼 그런 좋은 명분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한진칼에서의 지분 구조가 바뀌면서 조원태 회장에게 결국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산업은행의 그 우호 지분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논란이고요. 예. 과거에도 이렇게 그 국가기관이 이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거에 그 활용된 논란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데요. 그래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삼성물산. 당시에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승계를 위해서 결국은 힘을 실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민간 기업의 경영권 그 분쟁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은 또 국민연금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뭐 그 당시에 이제 투표로 가야 충분히 되지 그런 않겠어요? 네. 뭐 분석을 해서 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민간 기업의 경영권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지금 한진칼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특히나 지금 그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맺은 협약을 보면 예. 그 산업은행이 사회이사 3명,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때 그 협조를 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어떤 약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산업은행이 우리가 조원태 회장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산업은행의 그런 그 중립적인 입장이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에게 좀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니냐. 그런데 산업은행은 예. 공식적으로는 어느 일방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어떤 뭐 결과가 일어나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왜 그럼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지분을 사느냐, 한진칼에 돈을 넣느냐부터 촉발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 경영 항공사의 구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한진칼로 들어가느냐? 교수님, 한진칼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진칼이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모든 지배 구조에서 컨트롤 타워고 이제 제가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삼자 연합이라든지 예. 그쪽에서도
왜 굳이 대한항공의 어떤 지배 구조나 그쪽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예. 한진카를 계속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진카를 지배하면 나머지 계열사를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이 좀 더 용이하고 편리하죠. 그럼 지금의 이제 지분 구조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한번 이제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자연합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뭐 46.71% 정도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41.4%라고 치면은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10%가 들어오게 되면 대략 예상하는 것이 삼자연합의 지분이 좀 줄고요. 41.9%로 예. 줄고 그다음에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추정되는 지분이 47.33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좀 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황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은행이 아무튼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밖에 예. 볼 수 없는 좀 상황이 된 거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질문이 왜 한진칼에 돈을 넣느냐라는 논란인데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난주에 해명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하. 한진칼에 출자하는 방식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진칼에 지금 8천억을 사는이 넣는데 3천억은 채권으로 넣고요. 네. 5천억이 증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5천억을 증자하지 않고 만일 대한항공에 직접 넣는다 해도 그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이 20%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하는 것은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을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넣을 경우 그 20%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안 우려 그렇다.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 그래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뭐 주가 수준을 가지고 또 유상증자기로 한 결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볼 때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5천억을 넣어도 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출자를 해도 지금 29%인데요. 네. 이게 좀 줄어들어서 20%까지는 충분히 그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맞출 수 있고 20%를 넘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해명이다라고 생각되고 결국은 그러한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예. 결국 한진칼에 넣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지배권 그 경영권 방어에 일정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번에 거래가 성사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삼자연합 이른바 강성부 KCGI 펀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곳에 제3자 배정을 하는 케이스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할 텐데요. 25일 날. 그렇죠. 과거 사례 보면 이게 어떻게 인용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로 그러니까 본다면. 좀 판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일단 자금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유상증자라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 주주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할 때 당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3자 배정으로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속한 자금의 마련과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뭐 획일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이 경영권 방어 상태 그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5일 뭐 심리가 진행되고 예, 뭐 조만간 판결이 나올 텐데요. 굉장히 좀 뭐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시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상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것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냐. 조원태 회장의 우호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현실은. 예. 그렇죠. 실제로는 뭐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본 것은 굉장히 넓게 이제 보는 건데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만 봐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지금의 지분 구조에서 있어서 오히려 조원태 회장이 한 5%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측면에서만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그 산업은행이나 조원태 회장에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모레 첫 신문에 들어가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뭐 다음 주쯤에 이제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네. 보느냐의 시각에 네.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7대 의무조항 조치가 있어요. 7대 의무 조항이라 하면은 산업은행이 이거, 예. 돈을 넣는 데 따라서 조원태 회장 측이 지켜야 할 그렇죠. 7가지 의무 뭡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네. 이제 크게 의무조항 보시면은 이제 사는 지명 사회이사 3인 감사위원회 선임하고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권이 필요하고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PMI,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계획 수립 이행 책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처분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7가지 의무 조항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정도기 때문에 지금 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배구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저는 이거를 이행을 못했을 때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지나친 경영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점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또 경영을 잘 해내고 수익을 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또 연착륙할 수 있고 다시 지배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배팅이라고 좀 보고요. 어. 그래서 조원태 회장이 정말 경영을 잘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조원태 회장은 왜 저렇게 경영 간섭이 심한 7가지 의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산업은행이 최소한 자신의 경영권을 일단은 유지해 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본인이 있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대부분 이제 한진 칼의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측면에서요? 책임들을 질 사람은 한진 칼이 아니라 조원태 회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1번에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데는 결국 의결권을 조원태 회장 측에서 산업은행 측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의 주체들이 꼭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짓기보다는 조원태 회장이 짓는 거고 결국 조원태 회장은 자신이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5천억 원이라는 유약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진칼이 낼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해서 회사가 망가지게 한 행위자인 경영권자인 조원태 회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이걸 또 한진칼이 물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산업은행에서 해명을 할 때 이거 조원태 회장도 같이 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 주식을 담보로 이미 이렇게 내놓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담보는 이미 금융권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다시 잡아봤자 후순이고요. 아 이미 그 다른데 돈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지금 담보로 맡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원태 회장 지분은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협약도 좀 잘못된 협약이고 아무튼 이 협약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회장은 지금 당장 내년에 주총을 열었을 때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다급한 상황이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산업은행이 10%의 지분을 주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 7대 의무 조항을 본다면 조원태 회장 측에서는 산업은행과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평가위원회가 뭐 2년 연속 딜을 매기면 퇴진한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게 완전히 자기만을 위한 완전히 우군인가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어떤 재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너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프렌들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업은행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재벌 길들이기. 예, 그리고 이제 워낙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대한항공 일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현 정부와 어떤 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손을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지금 최 의원님이 일부 얘기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결국은 경영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니즈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맞물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또 해석도 해봅니다. 그럼 교수님은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이대로 두면 뭐 파산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가피한 겁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네, 다른 산업은행이 만약에 손 떼면은요 네. 파산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몇 개 안 되는 파산 케이스지만은 그동안 뭐 한성항공이다, 뭐 몇 개 있었습니다. 영남항공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메이저 항공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첫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긴급 수혈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조원태 쪽에다가 손을 벌린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네. 것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둘 다 부실 기업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여파는 둘 다 또 똑같이 굉장히 타격을 입히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밑으로 갔을 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쉽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 지금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가져와서 매각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부실 기업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실이 어떤 영업상의 부실이 아니라 금호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자금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어졌고요. 금호산업 구조 조정에서 산업은행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서 금호산업이 진 빚을 갚도록 하려고 가져온 거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어려워진 거죠. 예, 예. 이런 그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산업은행이 버리듯이 떠넘기는 것은 자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제대로 원래 이렇게 어려워진 기업을 그 산업은행이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 주주에 대한 감자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출자 전환해서 자신들이 경영해서 정상화한 다음에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을 그걸 안 하는 대한항공에 떠넘길 게 아니고 예.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아시아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서 정상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책임을 해야죠. 피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자신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그 니즈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무리한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근데 평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려고 산업은행 층에서 뭐 재벌 대기업들 몇 군데다 다 손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곳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경험 있는 항공을 해본 대한항공이 좀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 길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 이번에 이동걸 회장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동안 산업은행이 보여왔던 어떤 정책과는 좀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최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려고 막 노력해왔어요. STX에도 거의 4조 5천억 원이 들어갔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결국엔 뭐 결과도 안 좋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랬고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전에 그 한화가 아마 6조 원 정도 대우조선해양 제안했는데 그게 결렬이 돼서 네. 최근에 1조 2천억 원 정도 들여서 헐값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우리가 관리하면은 더 이 제2의 제3의 또 STX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두를 한번 전환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때 마침 대한항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까 말씀 계속 되풀이되는 거지만 예.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최희배 의원님 지적처럼 어려운 두 회사끼리 뭉쳐서 부실이 뭐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벤치마킹을 한 게 IMF 때 있었던 그 금융그룹 빅뱅 때 빅딜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금융 그 은행권들 네. 간의 시중은행들을 이렇게 합칠 때 어. BIS 비율 놓고 봤을 때 거의 우량은행, 뭐 부실은행 그렇게 놓고 해서 합쳤잖아요. 네, 근데 네. 제 기준에서는 둘 다 거의 부실 상황이었고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네. 누가 더 덜 부실하냐의 문제였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도 경영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나보다는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은행권 빅딜의 모델을 그대로 한번 좀 다시 재현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권 빅딜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도 항공사 두 큰 항공사의 합병이니까 예. 뭔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네. 만약에 합병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도한다 하더라도 노선을 좀 조정해야 한다거나 그렇죠. 인원을 좀 구조정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인원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을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산업은행이 이렇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좀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구석들이 좀 있는 거죠. 앞서 황 교수님이 네.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은행 구조조정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솔직히 좀 건전한 우량한 은행들이 부실한 은행을 좀 저는 인수했다고 보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지금 케이스에서 많이 비교되는 게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네, 공정위에 저는- 뭐 만약에 예. 그 어떤 50% 이상 넘는 그렇죠. 경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할 예. 때 인용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 현대차는 그때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을 인수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 지원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한항공이 가지고 가서 결국 자금 지원을 못하면 다시 또 산업은행에 손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결국은 자기는 떠안기 싫어서 내보냈지만 결국은 또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이 자신의 임무를 회피한 책임 방기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번 딜이 좀 무리한 딜이 그 거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관심인데요. 예. 뭐 독과점 논란, 또 이 마일리지를 통합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이번에 이제 좀 화제가 된 게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썼던 마일리지의 그 가치가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사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칼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정도가 1마일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1마일이 1,000원 정도 되니까 가치 면에서 보면은 좀 아무래도 그 대한항공 그 마일리지가 더 있는데 그걸 1대1로 병합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양사가 좀 통합을 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야 봐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불리하게 생각해서 지금 막 어떻게든 다른 포인트를 쓸까 막 고민하고 예, 예.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리고 글로벌 항공 동맹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가 스타 얼라이언스고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마일리지를 어느 외항사에 쓸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데 네. 예, 오히려 대한항공의 스카이팀이 좀 더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를 하면 더 많은 외항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또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과점 이슈는 어떻습니까? 그 점유율이 50%를 넘는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과연 허가 문제는 가능성이 그래서 또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른 게 국내선 같은 경우는 60%가 넘고요. 독과점이 3사 그 그러니까 LCC까지 합치면요. 근데 예. 국제선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합니다. 한 48점 몇 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국제선 국내선 화물은 당연히 그 독점이 50%가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섹터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정위가 최근에 하나 의결을 한 게 있는데 예. 그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독일의 기업이 인수하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요기요라는 데를 인수를 해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은 이제 독과점이 형성이 예, 되는 예. 것을 우려해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라. 네. 그러니까 독과점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국내선들에 대해서는 그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63%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전에 마일리지에 대한 예. 그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공정위에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산업부 장관 회의할 때 공정위원장은 안 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법률적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에 의사결정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화물에 대한 독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5일 수요일에 예.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KCI 측에서 했잖아요. 예. 이 법원의 심리도 중요한데 예. 지금 임시 이사회를 소집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한 거죠. 할 거라고 할 거죠. 예, 예. 그것도 상당히 변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KCI 등 예. 그 3자 연합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또 하겠다라고 임시죠. 해서 네. 하는데 이제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이렇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사법 차원에서 개별 회사만을 놓고 법원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개의 그 소송에 대한 허가가 뭐 저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기울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이런 논쟁 상황에서 경영학 어떤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겁니까? 산업은행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인원의 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건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동걸 회장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좀 귀에 쏙 와닿는데 이번 인수합병의 최대 수혜자, 특혜자는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어떤 노동 인력들의 어떤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메가 캐리어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를 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일단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적 구조 조정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느껴졌는데 네. 과연 항공업에서 이 가장 인력이 많이 좀 소요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구조 조정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조원태 회장의 어떤 이 과제가 아닐까. 예, 이 M&A. 또 항공산업 전망이 어떨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 네. 이후 이제 어떻게 여행업이 좀 살아날 건지 살아나지 못할 건지. 그래서 아이아타라든지 아이카오에서 분석하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부터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연도로 말씀드리면 한 2020 뭐 2년, 3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볼 때는 막 5년도 보고 그래서 빠른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동걸 회장이나 산업은행이 좀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예, 위기감을 느낀 거죠. 절박한 상황인 거죠. 최 의원님, 이런 예. 상태라면 최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한지 산업적인 측면도 좀 감안한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그 대우조선 해양을 네. 그 산업은행이 떠안아서 유지했던 게 10몇 년이, 그러니까 예.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우조선 해양이 정상화돼서 그거를 매각하려고 했고 뭐 포스코도 살려고 했다가 안 됐고 하나그룹도 살려다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안 된 이유는 그 노동자들의 그 저항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때 막 실사도 못하게 막고 하면서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정상화됐을 때 팔았으면 정말 좋았었던 네,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산업은행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잘 했고 또 작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그 떠넘기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당분간은 산업은행이 좀 책임지고 맡으면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 산업 구조적으로 크게 보면서 국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좀 버티고 그리고 이제 정상화되면 그때 매각을 해야 국가 입장에서도 쏟아부은 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고 그 산업 전체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딜이 아무튼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론 지을 것 같아지는데 이번 딜은 좀 무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이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은행은 이미 이제 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KCGIG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뭐 플랜 B를 생각한다 이랬더라고요. 플랜 B가 그러면 방법밖에 없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진 칼에 증자를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 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솔직히 또 KCGI가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도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털고 싶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러기보다는 좀 산업은행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증자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대한항공에 돈을 넣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고 아무튼 자기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대한항공과 주도적으로 그 하겠다.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계속 경영 감시를 경영을 통해서 하겠다. 산업 구조 조정을 아무튼 자기는 뒷받침하겠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교수,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